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최인원 지음 정신세계사 학원과 EFT로 성공을 여는 내 마음 사용 설명서. 당신은 완벽한 창조의 주체다. 지금 당신의 모든 현실은 당신이 창조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모양이냐고? 당신은 두려움을 창조했고 두려움을 믿었다. 두려움을 믿었으므로 두려움을 경험한다. 당신은 두려움을 선택했으므로 두려움을 경험한다. 믿는 대로 경험한다. 돈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믿었으므로 돈의 부족을 경험한다. 고로 믿는 대로 경험한다. 나 자신의 못남에 대한 두려움을 믿었으므로 자신의 못남을 경험한다. 고로 믿는 대로 경험한다. 당신은 그것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한다. 고로 믿는 대로 경험한다. 당신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선택을 경험한다. 고로 믿는 대로 경험한다. 당신이 무엇을 하건 어디에 있건 무엇을 원하건 믿는 대로 경험한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다음에 한 가지만을 안다. 나는 믿는 대로 경험한다. 이제 기존의 경험이 지겨운가? 새로운 것을 믿으라. 믿는 대로 경험하리니. 당신은 믿는 대로 경험하고 다시 이 경험으로 믿음을 강화시킨다. 고로 다시 믿는 대로 경험한다. 우리는 한계성이 아니라 가능성에 산다. 이 성의 궁전들은 계속 증축되고 있으며 늘 화려한 방과 부속 건물들이 가득해서 우리가 보고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하다. 궁전들의 방과 건물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우리는 불과 몇 곳만을 들락거릴 뿐이다. 누구도 우리가 다른 곳에 가지 못하게 막지 않고 사실상 우리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천부적 권리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익숙한 방 안에만 머무르려 한다. 여하간에 저기 보이는 널찍하고 화려한 방들은 우리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 방들은 우리보다 부유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듯 보인다. 우리는 그저 익숙해진 낡은 방들만 들락거리면서 감히 다른 곳에는 가볼 생각도 못하고 있다. 왜냐고? 다른 방들의 문과 벽에는 출입 불가라는 글씨가 분명히 적혀 있고 이 글씨들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신성 불가침의 금기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마치 남자인 내가 배가 아파서 급히 화장실을 찾다가도 문 앞에 숙녀용이라고 적혀 있으면 배를 움켜쥐고서도 차마 못 들어가는 것처럼 하여간에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그 무엇인 것이다. 가능성에는 벽글씨가 있다. 그런데 만약 숙녀용이라는 글을 모르는 외국인이 화장실 앞에 섰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그는 아무 망설임 없이 바로 변기로 직행해서 볼일을 해결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게 된다. 바깥에서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능성의 모든 벽글씨가 사실은 모두 우리의 내면에서 의미를 획득해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외부가 아닌 나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벽글씨는 실제로는 나의 마음속에 있다. 벽글씨는 실제로는 우리의 내부 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벽글씨, 즉 우리의 내부 대화는 우리가 오랫동안 내면에 축적해온 것으로 우리의 신념, 태도, 의견, 경험, 규칙, 에티켓 등을 반영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벽글씨를 갖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벽글씨로 인해 우리의 개성이 드러난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이 급한 남자라도 여자용이라고 적혀 있는 화장실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듯 벽글씨는 항상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벽글씨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다. 부시맨이라는 오래된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이 영화에서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의 마을 위로 경비행기 하나가 날아가다가 콜라병 하나를 떨어뜨린다. 이 부족의 사람들은 문명을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콜라병을 발견했지만 이에 관한 벽글씨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전혀 본 적이 없고 이해할 길이 없는 이 물건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어디에 쓰는지, 어디서 왔는지, 나무 열매의 일종인지, 왜 이렇게 단단한지, 어떻게 이렇게 투명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이 콜라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미지의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했다. 텅 비어있는 인식의 벽에다 기존의 벽글씨를 조합하여 새 벽글씨를 최대한 채워 넣어야 했다. 그들은 이 괴상한 물건에서 저마다 다양한 의미를 만들어냈다. 개중에는 콜라병을 신이 보낸 재앙의 징조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콜라병에다 쓸모와 재미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었다. 콜라병은 두드리면 악기처럼 소리가 났고 물을 담아 먹을 수도 있었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벽글씨에 따라 사물을 이해한다. 그러다 점차 이 물건은 모든 사람이 탐내는 대상이 되었고 결국 이 콜라병 때문에 부족민들이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콜라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도를 넘어 심각해지자 마침내 우리의 주인공인 부시맨은 콜라병을 보낸 신은 미쳤음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부시맨은 이 콜라병을 신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저 먼 끝 땅끝 절벽으로 가서 이것을 던져버리게 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사실 그 모든 의미는 우리의 벽글씨가 규정한 것이다. 콜라병에서 불경과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의미는 소위 인식의 벽에 글씨가 적혀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도 계속 내 벽글씨를 참조한다. 그런데 그 벽글씨에 규정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들을 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앞서 말한 콜라병처럼 전혀 규정하고 판단할 벽글씨가 없는 대상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단순하다. 우리는 이 원시 부족처럼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일단 기존의 진리, 즉 벽글씨를 이용해서 가능한 최대의 근사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루어진 근사치는 물론 허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이것이 허구라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않으므로 이 사실은 판단이나 행동을 달리 변화시키지 않는다. 주변의 대상과 세상을 자기만의 의미로 규정하는 것이 인간의 천성이다. 우리는 새로 접하는 대상을 기존의 벽글씨에 견주어 의미를 부과하는 일을 항상 하고 있다. 이런 점에 관해 아이들을 한번 보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자주 낯선 대상을 접하고서는 그들의 한정된 벽글씨를 재조합하여 텅 비어있는 인식의 벽을 채움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지지는 거대한 괴물이 걸어갈 때 나는 소리이고, 새로 생긴 동생은 삼신 할머니가 다리 밑에 놓고 간 아기를 엄마가 주워온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동화나 환상이라고 폄하한다. 그런데 성인들은 세상에 대해 내리는 모든 판단은 심각하게 사실이나 진실이라고 부른다. 재미있지 않은가? 어른들의 동화와 환상을 우리는 세상의 진실이라고 심각하게 부른다. 동일한 단어에 대한 우리 내면의 벽글씨는 모두 다르고 그 어느 것도 절대 진리가 아니지만 최소한 내 삶에서는 내 벽글씨만이 진리가 된다.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을 뿐이다.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적힌 내 벽글씨가 있을 뿐이다. 그럼 나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가두고 있는 벽글씨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왜 써놓은 것일까? 이 의문의 답을 구하기 위해 잠시 게리 크레이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게리 크레이그는 10살 때 외할머니와 함께 몇 달간 살게 되었다. 그녀는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지만 어린 게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게리에게 외할머니는 집안의 어른이고 선생님이나 대통령과 다름없는 존경과 권위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고로 당시의 게리에게 할머니의 말은 진리와 다름없었다. 맞벌이를 하던 부모님 탓에 게리는 외할머니와 단둘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외할머니는 이런저런 무의미한 충고나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게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야 했다. 신사는 숙녀의 순결을 뺏으면 안 돼. 여자가 먼저 유혹해도 순결을 지켜줘야 해. 그녀는 하루에 적어도 100번씩은 이 말을 게리에게 무심코 내뱉었고 어린 게리는 순결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하루는 외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하여간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맹세까지 해야 했다. 어린 게리는 아이들은 숙제 잘해가고 학교 잘 가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말들만큼이나 그 맹세를 중요하게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순결이 뭔지 알게 되었을 무렵 청춘의 게리는 어여쁜 아가씨들과 로맨틱한 순간을 몇 번이나 맞게 되었다. 하지만 앞불싸 아가씨들과 손이라도 잡고 좀 더 진도를 나가려고 할 때마다 신사는 숙녀의 순결을 뺏으면 안 돼라는 외할머니의 저주 어린 벽글씨가 떠올랐다. 게리는 한창 로맨스에 달아오른 아가씨들을 버려두고서 신사다움을 지키기 위해 비장하게 일어서야만 했다. 아, 외할머니의 벽글씨 때문에 날아가 버린 로맨스가 얼마나 많았으며 이 저주를 힘겹게 벗어난 후에 맛본 로맨스는 얼마나 달콤했던가.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코미디 대본과 같은 일이 심각하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할 수 있는가? 도대체 그 힘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떻게 게리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할머니가 내뱉는 무의미한 말을 자신의 가능성에 그렇게 큰 벽글씨로 써넣게 되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반복과 감정이다. 반복과 감정은 신념을 심는 가장 확실한 기법이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신사는 여자의 순결을 뺏으면 안 돼 라고 말했고 그녀는 믿고 따라야 하는 어른이자 외할머니였기 때문에 게리는 감정을 갖고 이 말을 받아들인 것이다. 만일 이 말을 한 사람이 외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어린 시절의 한 친구였다면 어떠했을까?
아무리 친구가 반복해서 말했더라도 자신과 똑같이 어린 친구의 말을 게리는 아무 느낌이나 감정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나중에 청년기가 된 게리에게 그 말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감정과 반복의 정체다. 감정이 실린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장 큰 벽글씨로 우리의 가능성의 벽에 새기게 되고 이것은 다시 우리 현실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반복되고 감정이 실리는 강도에 비례해서 벽글씨는 더 크고 잘 보이게 쓰인다. 벽글씨는 반복과 감정이라는 왕붓으로 쓰여진다. 벽글씨는 반복과 감정의 강도에 비례해서 더 크게 쓰여진다. 우리는 과거의 벽글씨에 의해 지금 여기에 있다. 역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한계와 제약은 모두 과거의 벽글씨를 반영하고 있다. 만일 상식이 본 벽글씨들이 모두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해요, 언제나 환영 등이었다면 그는 한계성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최대한의 자유와 행복과 성공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드는 벽글씨를 우리는 확언이라고 한다. 사실상 우리는 항상 확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언은 매일 우리의 내부 대화나 일상적 대화에서 드러나고 항상 우리를 현 상태에 있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새로운 상황이나 조건을 접하게 되면 될까?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지? 안 돼, 못해, 싫어, 어쩔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등의 속생각을 하게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이 생각들의 결과들을 직접 온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벽글씨가 변화하는 만큼 우리의 현실도 변화한다. 내가 반복하는 생각은 가장 큰 벽글씨가 되어 반드시 내 현실이 된다. 새로운 현실을 원하면 새로운 벽글씨를 써야 한다. 확언은 새로운 벽글씨다. 확언은 가능성의 무제한 자유 이용권이다. 확언을 위한 확언. 나는 쉽고 즐겁게 습관적으로 확언을 한다. 나는 진심으로 확언을 즐긴다. 확언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다. 확언은 중력과 같아서 100% 효과를 발휘한다.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확언으로 대체한다. 나에게 확언은 좋은 습관이다. 된다고 생각하면 길이 보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장애물만 보인다. 확언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실현된다. 게다가 늦어질수록 대박이 난다. 마음은 밭이고 생각은 씨앗이다. 어떤 씨앗이든 밭은 다 키워준다. 믿는 대로 경험한다. 의식이 경험을 창조한다. 발생한 일보다는 그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결과를 바꾼다. 습관에 따라 반응하지 말고 확언으로 의도적으로 창조하라. 지금 나의 생각대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다. 나의 현재는 과거의 상상이 맺은 것이고 지금 나의 상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 생각이 에너지다. 생각대로 하면 다 돼. 나는 무한히 증폭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나는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왜 내가 하는 확언은
100% 모두 쉽게 실현되지? 왜 나는 학업만 하면 금세 다 실현되어 버리지? 왜 나는 습관적으로 학원을 즐기지? 왜 나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지? 왜 나는 항상 된다고 생각하지? 왜 나는 항상 원하는 것에만 생각을 집중하지? 왜 나의 학원에는 꼬리말이 안 생기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